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뉴욕의 김영광 특파원 불러보겠습니다. 김 특파원. 네, 안녕하세요. 네. 눈과 비가 섞여 내리고 있습니다. 예? 눈이 오는군요. 한국은 비교적 날씨가 따뜻한 편이고요. 괜찮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우선 긴급 속보가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네. 그동안 작년 한 해 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드루킹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드루킹 김모 씨가 조금 전 한국 시간으로 1월 30일 한 10시 반경이겠네. 10시 반경에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인 오늘 오후 2시에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의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미국에는 특별한 얘기 있는가요? 오늘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미국의 이제 정보기관 수장들을 다 불러서 CIA, DIA 다 합했는데 DNI라는 Director of National Interest 이게 정보국장. 정보국장이 이제 정보기관들의 총책임자인가 와서 김정은이 비핵화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비핵화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지금 자기네들이 수집하는 정보들은 오히려 비핵화와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핵 무장을 해제하는 게 아니라 핵 무장을 계속하기 위한 쪽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정보들이 수집이 되고 있다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네, 앞서 미국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그랬죠. 한국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당시 또 대통령 취임 선서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거 있죠. 과정은 기회는 평등하며 과정은 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과연 근데 그 2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과연 그 공정하고 정의로웠는지 참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 하는데요. 마침 보니까 어제 그 자유한국대 곽상도 의원 명 검사 출신이죠. 그리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초대 민정수석도 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번에는 보면 아주 수상하고 괴상하고 아주 의심쩍은 이른바 부동산 집거래 이 문제를 짚었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 그 문다혜 씨, 그다음 남편 서모 씨, 그리고 아들, 즉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까지 지금 아세안에 나가 있다는 거예요. 작년 6월부터. 그래서 대통령 경제보좌관이 아세안 플러스 인도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동남아로 가라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곽상도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면 대통령의 딸이 대한민국 교육 문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아들 국민학교 2학년 초등학교 2학년짜리 문재인 대통령 손주를 갖다 국제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간 건지, 아니면은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헬조선이라 살기 어려워서 간 건지 밝혀라 라고 얘기했더니 청와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네. 난리 날 게 뭐 있습니까? 청와대에서는 이 이야기죠. 그 답은 안 합니다. 그 답은 안 하고, 왜 보면은 개인의 사생활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그 자료 등은 불법으로 비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냐,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그야말로 매를 들고 있습니다. 도둑이 매를 드는 거죠. 국민들이 합리적 의심 갖는 거 아니에요? 권양송 여사 말고 김정숙 여사.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제가 인도 갔던 게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11월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개인입니까? 공인이지. 그리고 정의당 소속이라는 그 딸내미도 지금 거기 나가면은 우리나라 경호실 같은 데도 나가서 보호해주고 그러는 일도 당연히 하는 거 아닌가요? 왜 그 사람 나가는 게 공적인 공인들이지? 대통령 영부인이 공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전용기 타고 인도로 갔지. 그 딸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문제 제기한다고 그거를 무슨 어디서 정보 얻었냐고 할 게 아니고 청와대는 소명하면 되는 겁니다. 소명하면 되는 거지 왜 국회의원을 그렇게 겁박하고 겁을 주고 그래요? 그다음 곽상도 의원이 겁먹을 사람도 아니지만은 앞서 우리 김영광 특파원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문다혜 씨나 사위 서 씨가 개인이라면은 청와대에서 경호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어제 김의겸 대변인도 얘기했습니다.
합법적 절차의 어떤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보면 경호, 즉 해외 경호원이 따라 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개인이 왜 따라 나갑니까? 지금 뭐 미국에서도 뭐 논쟁이 있고 하지만은 네. 대통령 영부인의 그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네. 아니 대통령을 선출한 것이지 영부인을 선출한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부인이 나한테 이렇게 주어지는 것들이 뭐 당연한 특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양해야지 맞는 거예요. 영부인은 그 청와대 주장하듯이 사인으로서의 측면도 굉장히 강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같이 움직일 때는 공인으로도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은 네. 과연 그 무슨 뭐 인도 갈 때 허황하고 무슨 기념비를 하고 갔다 그러는데 그것이 그 뭐 어마어마한 보잉 계열 그 항공기를 타고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와 공군 그 승무원들을 데리고 갈 만한 일이었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따져보고 겸허하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뭐 인도 같은 거 아무도 뭐 문제 안 제기 그냥 넘어갔던 것 같은데 저는 이 사건이 터지면서 네. 과연 그 영부인과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가족들의 법적 지위와 성격에 대해서 청와대도 한번 꼼꼼히 점검해보고 아니 그렇게 뭐 개인이라 그러면은 아니, 조용히 가서 살면 되는 거지 뭐 이름 바꿔서 살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뭐 왜 교민사회에 안 알리면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뭐 한쪽으로는 다 누리면서 문제 제기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 개인적인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두 개가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죠. 공인으로서의 대통령 가족으로서의 권리를 누린다면은 대통령 가족으로서의 의무도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본질은요. 사실은 뭐 그 사람들이 누리던 말던 건 나중에 보면 이 정권 바뀌고 나서 다 정리하면 되는 문제인데 문제는 곽상도 의원이 공개 질의서를 통해서 물었던 핵심은 뭐냐 하니까 아니 곽상도 의원이 뭐 할 일 없이 가서 오면 아니 뭐 비꼬 오듯이 무슨 뭐 교육 문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갔느냐 경제 문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갔냐 그렇게 물어봤겠어요. 핵심은 그 뒤에 있을 때다 뭐냐 하니까 네. 그 서씨 그까지는 저 아직 소식 못 들었어요. 그 서씨 그러니까 그 사위 서씨가 아마 보면은 어느 게임 업체에 아마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게임 업체에 정부 예산이 200억이 지원됐답니다. 200억 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200억 원이 지원됐는데 문제는 그 중에 저 서 씨가 30억 정도의 횡령 내지 뭐 유용 이야말로 부당 집행의 의혹을 받고 있고 아마 그 회사 측하고 약간 뭐 문제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차지가는 날에는 그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살던 구기동 빌라를 갖다가 사위 서 씨에게 매각하지 않았습니까? 그 매각했는데 그 집이 자칫 잘못하면은 압류, 민사소송에서 압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화급히 보면 딸인 문다혜 씨에게 증여를 했고 그 딸은 문다혜 씨는 그걸 가서 긴급히 매각한 다음에 한마디로 곽상도 의원의 요지는 그 어떤 법의 어떤 틈새를 이용해서 아주 악질적으로 그야말로 재산을 해외로 갖고 튀기 위한 그것도 정부 예산이 200억 지원됐던 중에서 30억의 유용의 의혹을 받는 서 씨가 그야말로 재산을 급히 정리하고 일단 흔한 얘기로 우리 토낀다 그러죠. 네. 토낀다. 일단 해외로 몸을 피한 것이 아니냐는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아니 곽상도 의원이 뭐 저 법조 검사 출신 예. 이 양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왜 우리나라 저 언론들에서는 이렇게 조용한 거죠? 제가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대충 서치를 해봤는데 네. 이 얘기 그렇게 황 대표님 말씀처럼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얘기하는 언론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황태순 TV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선일보도 지금 뭐 조선닷컴 제가 들어봤는데 예. 그거 안 떠 있던데요? 그거 간단해요. 그거 뭐냐니까 곽상도 의원은 페이스북 보면 나옵니다. 공개 질의서가. 아니 뭐 딸리 볼 거 있어요. 요즘 곽상도 의원이 그 문제 제기했으면 곽상도 의원이 실제 무슨 말을 했는지 곽상도 의원 페이스북 들어가 보면 돼요. 중국 정부가 뭐 네이버에 이어서 뭐 다음까지 차단했다 그러더니 우리는 지금 뭐 다 열려 있는데도 그게 안 뜨니 정보 관리 차단 잘하고 있네요 지금. 네, 차단은 아니라 우리 기자님들이 좀 더 열심히 뛰어야 될 것 같고 앞서 우리 저 김영광 특파원 말씀하셨던 지난해 11월 5일이든가요 4일이든가요 당시 이제 김정숙 씨가 보면은 그야말로 대통령도 안 가는데 혼자서 대통령 전용기 물론 대통령 전용기는 여러 대가 있는데 큰 거 말고 747 말고 737일 겁니다. 그거 타고 인도 갔다 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가 뭐 우리 저 보면 뭐 일종의 설화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락에 김수로왕의 부인 허황옥 뭐 그 기념 아유타국에 예. 그거 한다고 갔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재작년이군요. 2017년 5월에 이제 5월 10일 날 대통령 당선되고 5월 25일에 첫 번째 수석 및 보좌관 회의를 갔습니다. 거기서 문 대통령이 뭐라고 지시하냐니까 문재인 씨가 나는 앞으로 가족 생활비, 식대, 칫솔 치약 같은 그런 사소한 심지어는 데려간 찡찡이라는 개 있어요. 개 고양이 사료비까지도 몽땅 사비로 쓰겠다.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공식 행사를 제외한 이런 부분들은 다 사비로 쓰겠다. 물론 뭐 저 김정숙 씨가 한 것이 뭐 공식 행사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그동안 그 당시 그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박근혜 전 정부를 갖다 때려잡기 위해서 그야말로 특수활동비를 꺼내들지 않았습니까? 그럼 특수활동비가 42%가 절감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대단한 분들이. 지금 이 정권 사람들은 뭐 1,100억 뭐 이 정부 예산 빼돌리는 거. 네. 아니 737은 작습니까? 737도 100명 이상 타고 가는 큰 비행기예요. 180명 탑니다. 180명.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한 그 공적 지위가 아무것도 없는 예. 그 대통령의 부인인 사람을 위해 가지고 쓰는 공적인 책무가 있었습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옷 입었다 뭐 차순실한테 옷값을 줬네 안 줬느니 그렇게 괴롭혔으면 자기들 그 특활비 쓰는 것들도 아니 그 비행기 값은 그 운영비는 얼마고 기름값 공개했습니까? 거기 타고 간 사람은 누구 타고 갔습니까? 그거 안 밝혀졌어요. 그거 안 밝혀졌어요. 거기에 뭐 사실 저도 궁금한 게 저는 지금 보면 자유한국당 및 야당 의원들이 너무 게을러요. 왜냐하니까 앞서 우리 김영광 이제는 전 월간조선 편집장 옛날 한참 현장에 기자로 뛰었으면 아마 그 탈탈 뒤져봤을 겁니다. 아니 김정숙 혼자 갔는가 아니면 손혜원이 따라갔는가 다 뒤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니까 제가 오늘 안 그래도 이 얘기하려고 좀 옛날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거 보입니까? 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이제 옷이잖아요. 옷인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서 당시 보면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이른바 진보 좌파 매체라는 게 뭐 한겨레, 경향, 한국도 보면 거의 보면 진보 좌파 아닙니까? 그게 보면 한국일보에서 취임 후 2년간 입은 박근혜 대통령의 새로 입은 의상수를 갖다가 일일이 사진을 찢어서 다 뒤진 거예요. 그 대통령은 늘 뭐 사진이 나오니까 청와대 출입기자지고 그래서 2년 동안에 총 124벌을 입었다라고 조직이 시작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요즘 제가 주변에 만나는 저 아주머니들 만나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 김정숙 씨 말이야 옛날 그 대통령 후보 그 부인 때는 뭐 얼굴도 훤한 게 좋은 것 같더니 대통령 부인 되고 난 다음부터는 옷을 웬 그렇게 옷을 자주 갈아입냐고. 그러면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대로 가족 생활비, 칫솔 치약 식대, 칫솔 치약 구입비 식대, 개 고양이 사료비까지도 몽땅 사비를 쓰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김정숙 씨가 입은 옷은 공적 활동입니까? 사비를 쓴 겁니까? 저는 눈 밝은 예를 들어서 보수 매체의 어떤 기자들, 젊은 기자들이라면은 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보좌관들이라면 저도 옛날 보좌관 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한 딱 마음 먹고 3일만 청와대 보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딱 뒤져보면 몇 벌을 갖다가 어떤 옷을 몇 벌 입었는지 바로 체크됩니다. 그리고 그걸 물어봐야죠. 그렇죠. 그리고 옷만에 입는 건 잘못은 아니지만 잘못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공헌한 거 있으니까 네. 공개해야죠. 네. 어떻게 쓰는지. 아니 지금 왜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 전용기 타고 갔는데 몇 명이 타고 갔는지 누구 갔는지 왜 그런 거 안 밝힙니까? 이게 다 국민들도 세금으로 한 건데. 물어봐야죠. 이 여사 또 온노비 사건 또 얼마나 또 유명한 사건. 그렇죠. 검찰총장 부인 통일부 장관 부인 올라다니면서 오태희 라스포사 이름도 선명하네요. 예. 했으니까 네. 참 이게 제가 오늘 어디 책을 읽다 보니까 네. 돈 부시의 법칙이 돈 부시의 법칙. 뭐야? 아니까.
돈 부슈. 돈 부슈. 네, 그런 법칙이 있잖아요. 네네. 루디 돈 부슈라는 교수가 한 건데 네. 위기가 형성되기까지에는 네. 일반의 예상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네.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발생 시점은 생각보다도 훨씬 빠르다. 네. 이게 지금 자기네들은 그 전 정권 뭐 적폐라고 뭐 옷을 사 입었니 뭐 맞춰 입었니 그렇게 작은 밟아 죽였는데 자기들은 그 대통령 가족이라는 공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지출하는 것들 행동에 대해서 왜 공개를 안 합니까? 투명하게 공개해야지. 맞습니다. 네. 화만 내지 말고 공개하시고요. 앞서 우리 이제 마무리 짓자면은 아까 옷 많이 해 입는 거 잘못 아니라고 그랬죠.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네. 아니 자기 돈으로 해 입어도 안 돼요. 아니 공인은 공인으로서의 겸함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아니 그럼 매일 철저히 옷에 입고 자기 돈으로 썼다 하더라. 그럼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 재산 변동상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제대로 됐는지. 또 하나 아까 보니까 우리 김영광 특파원 예전에 대학원 다닐 시절에 그 당시 필리핀 무너지지 않았어요? 마르코스 정권. 그때 기억 안 나세요? 마르코스 대통령 마누라 부인 이멜다 구두가 몇 컬러였습니까? 수천 컬러였어요. 국민들은 갖다가 피땀 흘려갖고 지금 피땀을 흘리고 있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멜다 구두만 수천 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박살을 내야죠. 그런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네. 인도 갈 때 대한항공 1등석 타고 가시면 되죠. 뭐 그렇죠. 얼마나 대단한 뭐 수행원을 데리고 간다고. 네. 인도에 가면 저 신봉길 대사 다 있고 한데 예. 거기서 영접해가지고 저 뭐 대사관에 지내고 하면 되는 일이지. 대통령 전용기 타고 간 게 지금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